대전 초등생 사례교사 A씨의 신상을 시급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A씨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글이 쏟아졌는데요. 피해 아동의 얼굴과 이름은 알려졌지만 정작 A씨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상태여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A씨의 신상 정보는 곧바로 공개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려면 법에 근거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의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기존과 달리 피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른바 머그샷이죠. 검찰과 경찰은 이 법에 근거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체포 즉시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즉시 머그샷을 볼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면 최소 5일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이 때문에 공개 시점이 더 늦춰지기도 하는데요.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양광주는 신상공개 결정 바로 다음 날 법원에 신상공개 정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곧바로 이를 기각했지만 양광주는 공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6일의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노관 역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18일간 공개 시간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시급히 신상정보 공개를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유예기간을 둔 것마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신상공개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인 셈입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흉악범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 예방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확정 판결도 받기 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의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신상공개 제도 만능주의 풍조로 범죄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걸림돌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건데, 이는 국가의 책무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조건이 뭐 충족한다 아닌다, 성립한다 아닌다, 이거 가지고 결정적으로 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론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여론인데, 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초등학생을 그렇게 이제 잔인하고 흉포하게 살해했냐, 이거 좀 누군지 알고 싶다, 뭐 이런 여론이 들끓으면 신상 공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